안녕하세요. 원피스 도서관 원도입니다. 록스가 불로수술의 힘을 가졌다는 메타 떡밥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원피스 1155화가 공개된 후 현재 록스의 능력에 대해서 굉장히 뜨거운 논쟁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왜 세계 정부가 록스를 죽여야 했는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원피스 세계관의 장대한 연대기 속에서 어떤 이름들은 단순한 기록을 넘어 신화의 영역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록스 디지백은 가장 거대한 떡밥으로 등장하였습니다. 훗날 해적왕이 된 로저의 최초이자 최강의 적으로 공인된 그의 존재는 그가 남긴 파괴의 흔적과 그를 쓰러뜨리기 위해 필요했던 전무후무한 연합을 통해서만 그 규모를 짐작할 수 있을 뿐입니다. 갓벨리의 어둠 속으로 사라진 이 전설적인 해적의 힘의 근원은 오랫동안 수많은 논쟁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는 과연 악마의 열매 없이 오직 순수한 패기만으로 정점에 오른 강자였을까요? 아니면 상상을 초월하는 악마의 열매 능력자였을까요? 록스 디지백의 시대를 초월한 강함은 패기나 악마의 열매 어느 한쪽에 치우친 힘이 아니었습니다. 록스 디지백의 강함을 직접적으로 묘사하는 장면은 극히 드물지만 그가 남긴 유산과 그를 둘러싼 인물들의 증언은 역설적으로 그의 힘이 얼마나 규격 외였는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그의 강함은 그가 지배했던 해적단과 그를 쓰러뜨리기 위해 필요했던 희생을 통해 측정될 수 있습니다. 록스 해적단은 단순한 해적단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야망과 폭력으로 들끓는 괴물들의 소굴이었습니다. 센고쿠의 증언에 따르면 록스 해적단은 동료 살해가 끊이지 않는 극도로 흉포한 집단이었으며 선원들은 서로를 죽일 기회만을 노리는 호전적인 인물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록스는 이들을 하나의 깃발 아래 묶어두고 지배했습니다. 그 선원들의 면면은 실로 경악할 수준입니다. 훗날 바다의 황제로 군림하게 될 흰수염, 빅맘, 카이도를 비롯하여 당대의 네로라 하는 전설적인 해적들이 모두 그의 아래에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리더십이나 카리스마로 설명될 수 없는 압도적인 물리적, 정신적 힘의 명백한 증거입니다. 이처럼 개성과 야망이 하늘을 찌르는 괴물들을 억지로라도 통제할 수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록스 개인이 그들 각자를, 어쩌면 그들 모두를 합친 것 이상의 힘을 가졌다는 가장 강력한 방증입니다. 만약 록스가 로저나 피처럼 동료애와 신뢰를 바탕으로 이들을 이끌었다면 그의 힘은 위대한 리더십으로 평가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정반대였습니다. 그는 순수한 힘과 공포로 서로를 증오하고 죽이려 드는 괴물들을 억지로 통제했습니다. 록스의 강함을 논할 때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사건이 바로 38년 전 갓벨리에서 벌어진 전투입니다. 이 사건에서 록스 디지백과 그의 해적단을 괴멸시키기 위해 서로를 죽이지 못해 한달이던 숙적 해군 중장 가프와 대해적 로저가 손을 잡아야만 했습니다. 이는 원피스 역사상 전무후무한 그 자체로 록스의 위상을 증명하는 사건입니다. 가프는 해군의 영웅으로 불리며 오직 주먹만으로 해군의 정점에 선 인물이고 로저는 훗날 해적왕이 되는 대해적이었습니다. 각자의 영역에서 최강의 반열에 오른 두 사람이 그들이 그토록 혐오하는 천룡인과 그들의 노예를 지키기 위해서라는 명분 아래 연합했다는 사실은 록스라는 위협이 둘 중 한 명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었음을 명백히 보여줍니다. 갓벨리 사건은 단순한 힘의 크기를 넘어 록스의 힘이 가프와 로저가 가진 힘의 상성 혹은 체계 그 자체를 초월했음을 암시합니다. 가프는 악마의 열매 능력이 없는 순수 패기 사용자이며 맨주먹으로 싸웁니다. 로저 역시 비능력자이며 검과 패기를 사용합니다. 두 사람은 전투 스타일은 다르지만 순수 패기라는 공통된 힘의 시스템 안에 있습니다. 이들이 서로를 상대로는 호각을 이룰 수 있었지만 록스를 상대로는 연합해야만 했다는 것은 중요한 점을 시사합니다. 이는 록스가 이들의 힘의 체계, 패기만으로는 공략하기 매우 어렵거나 패기를 무력화하거나 우회하는 다른 무언가를 가졌을 것이라는 강력한 추론으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록스가 악마 열매 능력자일 가능성은 이 사건 하나만으로도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으며 그의 능력은 당대 최강의 패기 사용자 2명의 협공을 강제할 만큼 이질적이고 강력했을 것입니다. 최근 제기된 이론 중 하나는 록스가 수술수술 열매의 3대 능력자였을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이 이론은 최근 연재본에서 록스가 보여준 특정 손 제스처나
손으로 부채를 만드는 모습이 트라팔가로의 룸 기술과 시각적으로 유사하다는 점에서 출발합니다. 수술수술 열매의 공간 이동 능력인 챔플지는 록스가 어떻게 세계 정부의 심장부인 마리조아의 꽃치방까지 잠입했는지를 설명하는 유력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과거 회상에서 산이 잘려나가는 듯한 묘사 역시 이 열매의 절단 능력과 일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 열매는 사용자에게 극심한 체력 소모를 강요하는데 록스가 갓벨리에서 해군 대장을 쓰러뜨리는 등 격전을 치른 후 체력이 고갈된 상태에서 가프와 로저의 협공을 패배했다는 시나리오는 상당한 개연성을 가집니다. 하지만 이 이론을 반박하는 이론 역시 존재합니다. 록스 해적단의 핵심 선원이었던 빅맘과 카이도는 훗날 와노쿠니에서 트라팔가로와 직접 싸웠습니다. 만약 자신들의 옛 선장이 사용했던 능력이라면 놀라거나 특별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 자연스럽지만 그들은 로의 능력을 그저 성가 신능력 정도로만 취급했을 뿐 록스를 연상하는 듯한 묘사는 전혀 없었습니다. 또한 수술수술 열매의 과거 소유자는 기적의 수술을 행한 어느 전설적인 의사로만 알려져 있을 뿐 록스와의 직접적인 연결고리는 현재까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가장 유력한 이론이죠. 오랫동안 그리고 가장 널리 지지받아온 이론은 록스가 어둠 열매의 선대 능력자였다는 것입니다. 이 이론의 가장 강력한 근거는 록스의 아들로 밝혀진 검은 수염 티치의 행보입니다. 티치는 오직 어둠 열매를 손에 넣기 위해 흰 수염 해적단에서 20년 이상을 잠복했고 기회가 오자 동료 사치를 살해하고 열매를 강탈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강한 열매에 대한 욕심을 넘어 아버지가 세계의 왕이 되기 위한 핵심 열쇠로 여겼던 바로 그 힘을 자신이 계승하려 했다는 매우 합리적인 추론을 가능하게 합니다. 어둠 열매의 능력 자체도 록스의 상황과 완벽하게 들어맞습니다. 능력자의 실체를 강제로 포착하고 능력을 일시적으로 무효화하는 힘은 흰수염, 빅맘 등 강력한 능력자들로 가득했던 자신의 해적단을 통제하는 데 최적의 도구였을 것입니다. 동시에 이 능력은 비능력자인 가프와 로저에게는 상대적으로 효과가 떨어지므로 그들이 록스의 하드 카운터가 되어 승리했다는 설명에 설득력을 더합니다. 어떻게 보면 가프에게는 운이 다르지 않았던 것이죠. 무능력자 최강자들에게 어둠 열매의 능력이 크게 작용하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검은 수염이 두 개의 열매를 다룰 수 있는 이유가 어둠 열매의 특성 때문이라면 선대 사용자인 록스 역시 복수 능력자였을 가능성이 생깁니다. 혹은 이것이 세턴성이 언급한 티치의 특별한 혈통 때문이라면 록스 가문 자체가 복수의 악마를 받아들일 수 있는 이형의 신체를 가진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가설 역시 명백한 모순점을 안고 있습니다. 갓벨리 사건에 직접 참여했을 흰수염이나 사건의 전말을 소상히 알고 있을 센고쿠가 정상 전쟁에서 티치의 어둠 능력을 보고도 록스를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특히 흰수염은 티치에게 여러 번 공격이 무력화된 후에야 그의 공략법을 찾는 듯한 모습을 보였는데 이는 과거에 같은 능력을 경험했다면 보일 수 없는 반응입니다. 록스의 사후, 열매의 의지는 록스의 야망을 계승한 아들 티치에게 더 강하게 이끌렸을 것이고 티치가 열매가 나를 선택했다고 말한 것은 이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이 관점에서 흰수염이 당황한 이유는 록스가 사용하던 방식과 티치가 사용하는 방식이 달랐거나 열매 자체의 숙련도 차이 때문이었을 수 있습니다. 흰수염은 어둠 열매 자체가 아니라 티치의 어둠 열매 활용법에 익숙하지 않았다고 해석할 여지가 생기는 것입니다. 저는 검은 수염의 내면에 의식으로 잠재되어 있는 록스가 어둠 열매를 운명처럼 끌어당겼다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미없게 보셨거나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사랑한다고요.